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원격 강의 기간인데, 원격 강의 기간에 진도를 다 끝내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미 시험 치기 전인, 그러니까 수능 시험 치기 전인 저번 주에 이미 모든 반에 대한 진도와 그리고 한번 또 제가 빠지고 수업 안 한 부분이 있는지 싹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번 연도에 홀수 단원을 가르쳤는데 다른 모든 것은 다 가르쳤는데 딱 한 개를 못 가르쳤습니다. 바로 협상 부분만 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고3 되면 언어와 매체, 문법과 매체랑 그리고 화법과 작문, 말하기, 듣기와 글쓰기 요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뭐 1학년 때 협상에 대해 배운 게 없다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일단 제가 올해 맡은 부분 수업은 일단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물론 나오긴 하지만 뭐 시험에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긴 하지만 뭐 조금만 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상의 개념각이 몇 페이지냐면 199페이지입니다. 199페이지. 자, 협상의 개념과 의의 보겠습니다.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각자의 이익이나 주장이 달라 갈등이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뭐 시험 문제 내라면 이게 중요하겠죠.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의사소통의 방법이라 했습니다. 자, 토론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론은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되죠, 그렇죠? 내 주장이 맞음을 논증하는,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말하기가 바로 토론인데 협상은 다릅니다. 뭘 전제로 하냐면 타협을 해야 될 것을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을 조정해야 할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협상은 내가 이기거나 네가 이기던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협상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협상이 일어난다면 아마 협상을 걸어온 쪽이 아마 질 겁니다. 왜냐하면 불리하니까 협상을 하자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토론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토론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협상은 언제 하죠? 토의에서 협상을 하죠. 왜냐하면 토의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모아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말하기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양한 의견이 겹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타협하고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의사소통인데 협상은 우선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뭐 한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해야겠죠, 그죠? 입장 확인.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구체적 대안 서로 검토하는 단계.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 대안을 재구성하여 합의에 이르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교과서에 보면 뭐로 다 돼 있느냐면 시작 단계, 그리고 조정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 단계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요 단계를 보통 거치고 나면 그 협상이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 사회 나가서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에서 내고라고 하죠, 그죠?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서 가격을 결정할 때도 중고 물품을 살 때도 그리고 뭐 더 크게 나가서 몇 억짜리, 수십억짜리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크게 성공을 해서 몇 조 원짜리, 몇 조 원짜리 몇 조 원짜리 기업을 산다든가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도 요런 단계는 당연히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은 돈이 없어서 뭐
만 원, 2만 원에 벌벌 떨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뭐 땅을 파서 만 원, 2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되게 만 원, 2만 원이 소중한 시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들 뭐 농구화나 혹은 뭐 게임기 아니면 뭐 스마트폰 같은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게 중고 물품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갖고 싶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처음에 가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중고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게 있다라고 치면 파는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받길 원할 것이고 사는 사람인 여러분들은 더 싸게 사길 원하고 싶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해야 될 겁니다. 뭐 10만 원 이하로 안 된다. 뭐 나는 무조건 8만 원에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서로 구체적인 대안을 서로 검토하는 단계를 거친 후 파는 사람은 15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걸 반값인 7만 원에 사려고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타협과 의견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 두 사람의 의견이 너무나도 달라버리면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죠? 다른 사람 찾아봐야 될 겁니다. 두 사람 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구체적인 대안을 서로 검토하고 네가 맞냐? 뭐 내가 맞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서로 검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안을 재구성하여. 그래서 야, 그 우리 집 있는 데까지 오면 뭐 2만 원 빼주겠다. 아니면 뭐 현금 거래해주면 쿨하게 해주겠다. 아니면 뭐 좀 싸게 사는 대신에 좀 싸게 사는 대신에 뭐 이어폰은 필요 없다. 뭐 케이스도 필요 없다. 충전기도 필요 없다. 그냥 스마트폰만 달라. 이런 식으로 대안을 재구성해서 결국 합의에 이르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시험과 관련한 내용은 요거죠, 그죠?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는 토론과 달리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서 토론이 나오죠, 그죠? 토론은 뭘 인정하느냐면 토론은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설득,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을 굴복을 시키는 거죠, 그죠? 내 말이 맞도록 굴복을 시키는 토론과 달리 협상은 어떻다? 상호 의존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고 거래를 할 때 스마트폰을 아까 전처럼 산다고 한다면 물건을 파는 사람은 여러분이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물건을 팔 수 없게 되죠. 그죠? 다른 사람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시간은 계속 낭비되게 되겠죠. 그죠? 물론 여러분도 스마트폰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팔고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면 다른 사람 찾아야 되는데 그럼 중고로 스마트폰이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기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양측이 서로의 뭘 좁혀 나가야 된다?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합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면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토론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협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을 살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업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도 결국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협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자기 마음대로 얻지 못하죠. 그죠? 이렇게 협상은 기본적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뭐한다?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데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양보와 타협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협상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 아, 내가 이겼다. 요것도 협상에서 그닥 좋지 못합니다. 양측 모두가 만족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유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그럼 그건 협상이 아니라 사기죠, 그죠? 사기를 쳐먹은 거죠. 그런 경우에 뭐가 될 수 있냐면 협상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파기될 수 있습니다. 집 가서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거 억울해서 못 하겠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협상이 파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도 중고거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쪽만 유리한 거래는 보통 파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를 하는 사람들 둘 다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학생들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쪽만 손해를 요구하는 건 그거는 안 될 일입니다. 협상에서. 자, 그 다음에 협상의 전략 보겠습니다. 협상의 참여자는 우선 자신이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참여자는 일단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해야만 협상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내줄 수가 있고, 어디까지 협상 가능하고, 어느 이상은 상대방이 요구해 올 때 판을 깰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줘야지 기분에 따라서 협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나이가 들어서 몇십억 단위의 거래를 한다면, 집만 해도 창원에 억 단위 밑에 집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억 단위, 몇십억 단위의 거래를 할 때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협상에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느냐면 여러분들은 이 협상에서 얻은 피해를 평생 동안 갚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5억짜리 집을 7억에 샀으면 2억이 쉽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보통 집에서는 1년 내내 뼈 빠지게 모아야 한 2천만 원 그 정도였는데 협상을 통해서 2억이 날아갔다. 그럼 그 10년간 이걸 메꿔야 되죠, 그죠?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알겠습니까?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 됐습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계획이 일단 그렇게 서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로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500만 원짜리 아닙니다. 뭐 낮추죠, 그죠? 여러분들이 어, 컴퓨터,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갖고 싶어서 100만 원짜리의 컴퓨터를 갖고 싶다. 그런데 나는 돈이 80만 원짜리밖에 없다. 그럼 지금 시세로 100만 원인 컴퓨터를 80만 원에 사려면 대안이 있어야겠죠. 상대방이 바보도 아닌데 왜 2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여러분한테 컴퓨터를 팔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마련해 줘야 됩니다. 뭐 내가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부족한 면이라든지 보니까 뭐 여기 보니까 그래픽 카드가 약간 구형이네요. 뭐 분량이 많은 제품 쓰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방 반박을 예상하여 이에 대응할 방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상대방도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판다면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200만 원에 팔면 베스트겠죠, 그죠? 하지만 최소한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팔면 최소한 100만 원에 그리고 운이 좋다면 협상이 잘 된다면 뭐 110만 원, 120만 원에도 팔고 싶겠죠, 그죠? 그렇다면 결국 서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의 반박을 예상해서 이에 대응할 방안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거야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메이플 스토리 같은 뭐 MMORPG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젤리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난감을 교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다양한 거래는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협상은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협상은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거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젤리로 친구의 50만 원짜리 장난감을 교환해 왔다.
여러분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 부모님이 찾아오시겠죠, 그죠? 결국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죠? 파기가 되고 나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협상은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가 만족할 만한, 서로가 이 정도면 오케이라고 하는 그 선에서 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이 들면 아마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럼 안 한 거보다 더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에게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합의를 유도하여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협상에서든지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돈을 많이 버셔서 몇 억짜리 기업을 거래할 때도 이런 일들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워줘야겠죠, 그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냥 자습 시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뭐 한 2, 30분 정도라도 알아둬야 여러분들 결국 어, 세상 살아가는 데나 그리고 수능 준비하는 데나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른 건 치우고 협상의 전중후 과정에서 협상의 단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단계만. 자, 페이지 200페이지. 자,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정한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협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당근마켓에서 뭐 물건을 사고 싶다, 뭐 아니면 뭐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이 많이 쓰는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분명해야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얻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정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야 될 때나 혹은 거래를 할 때 내가 목표로 하는 가격이라든지 혹은 내가 목표로 하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중고차 사러 마티즈 사러 갔다가 그 벤츠 S클래스 사온다고 500만 원짜리 차를 사러 갔다가 1억짜리 차를 나오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된 사람들이죠.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안정해진 사람들이죠.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건데 바보처럼 거기 끌려가서 사람들 말에 휘둘리다 보니까 내가 필요로 하지도 않는 몇억 원짜리 차를 사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마련해 둔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뭐 물건을 사는 이야기로 하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돈이 많으면 바로 사면 되죠, 그렇죠? 협상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면 되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 시간도 돈인데 시간도 노력이고 그래서 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대안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협상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죠? 우리 측과 상대층의 입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MMORPG 같은 거를 할 때 선제시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협상 시작에서. 선제시는 바로 우리 측과 상대편의 뭘 뜻하죠? 입장 차이를 뜻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 단계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우리 측과 상대층의 입장을 확인해 줘야 된다. 선제시를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는 500원에 팔고 싶은데 제가 갑자기 300원에 말해버리면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큰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거. 입장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음, 그래서 이 입장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여러분들 1,000원짜리 들고 들어가서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중고시장 가서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1,000원에 사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PC를 팔고자 하는데 어떤 중학생이 와서 1,000원에 팔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협상을 종료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입장 차이는 메꿔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기가 때문이죠. 그래서 입장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게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이걸 맞춰줄 수 있는지 혹은 이게 왜 생겼는지 분석하고 이게 문제 해결 가능한지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다면 협상해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건 도저히 내가 맞춰줄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협상은 종료하는 게 좋을 겁니다. 손해보면서 협상할 필요는 없죠. 서로가 만족할 만한 거래를 해야 되니까. 자, 조정 단계 보죠. 조정 단계. 서로의 입장 차이를 파악했으면 어떻게 한다?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파악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리하냐면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수많은 협상이 인류 역사상 있어 왔습니다. 전쟁이라든지 사람 수천만의 목숨이 오고 가죠, 그죠? 그리고 뭐 경제 협상이라든지 뭐 농민이라든지 아니면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협상들이 있는데 그런 협상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양측은 서로의 제안을 검토하여 뭘 좁힌다? 입장 차이를 좁혀야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정 단계에서 양보할 수 있는 주점을 찾아 뭘 유도해야 된다? 합의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죠?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게 없으면 합의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협상이 파기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아니죠.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때 일본과 우리나라 간의 위안부 협상이 파기가 되었죠, 그죠? 왜 파기가 되었습니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결국 그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파토가 나버린 거게 되겠죠. 그리고 합의가 됐었는데 깨진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협상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협상은 어떻다? 서로가 뭐 할 만한, 서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서로가 웃으면서 집에 가서 잠 잘 잘 수 있는 그런 협상이 좋은 협상입니다. 한쪽만 유리한 협상은 좋지 않은 협상입니다. 결국 파토가 나게 돼 있어요. 뭐 위안부 협상처럼.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죠. 그런 것들 같은 거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거. 페이지 203페이지. 자, 203페이지 해결 단계입니다. 해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다?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합의에 이르는데 여러분들 최선이라는 것은 바로 뭐죠? 최선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을 바로 최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최선의 뜻은 현재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의 현재 상황에서 베스트 요걸 바로 최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선의 선택이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진 않죠, 그죠? 맞죠? 예, 최선의 선택은 항상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진 않는데 결국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해결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이득을 보고 상대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점, 그걸 찾아서 제시해야 합의가 되겠죠. 하지만 이럴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판 접어야죠, 그죠? 합의는 결국, 협상은 결국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거기서 그 협상안을 얻지 못하고 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결국 취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작게 뭐 옆집 사람이랑 당근마켓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이런 수많은 협상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뭐 시험 공부 때문이 아니라도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저 정도는 좀 알아줘야 여러분들이 손해를 안 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장사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기업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결국 기업 나가면 결국 기업 간 기업에 협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삶이 결국 거대한 협상의 한 단계이기 때문에 협상이 모이면 삶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기간 뭐 한 주쯤 남았는데 그래서 50분 다 시험에도 안 나오는 파트 어, 수업을 하긴 했는데 뭐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요까지만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자빠져 사시지 말고 부모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공부도 좀 할 건데 남은 시간 조용히 자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밖에 싸돌아다니지 말고